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전력난 언제까지 갈까? 중앙정부에 물어봐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한 추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미국하고 연결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석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팩트죠. 어떤 게 팩트냐? 중국이 이미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제한 송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이런 전력난을 중국 정부는 일으켰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중국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력난을 만들까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난을 저는 중국의 전력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의 전력쇼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중국 내에서 전력 공급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단지 중국 공산당이 탈탄소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위해 깨끗한 공기를 보여준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전기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번 전력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헝다그룹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는데, 자, 헝다그룹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제가 다시 분석을 해드린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헝다 사태를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사태에 이은 전력난. 중국 최대 부동산 2대 부동산 업체라고 그래요.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부동산 위기가 몰려오더니 바로 다음에 전력난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9월달 중순 이후 장수, 광둥, 윈난, 저장성 등 이 31개 성과 도시 중에서 20여 개 성에서 잇따라 전기 공급을 제한을 시키면서 전력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기 공급의 제한입니다. 전기 공급을 제한을 시키지 않았으면 전력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조업체들도 힘들죠. 전기 사용을 피크 시간에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북 삼성의 전력난이 지금 가장 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뜩이나 전력 공급을 줄인 데다가 주 에너지원 중 하나인 풍력발전의 가동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가 풍력발전 가동을 기준으로 해서 전력 공급의 기준을 정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랴오닝성 선양시에서는 주민의 전기까지 제한을 했고, 일부 도시에서도 간선도로의 신호등도 꺼지고 엘리베이터도 중단되고 식수 공급도 중단됐어요. 식수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없으면 아예 공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터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선양시의 밤에 주택가는 칠까지 어두웠고 휴대폰도 충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바뀌었습니다. 동북 삼성의 하나인 지린성 지린시에서는 동북전기관리국과 지린성 에너지국의 정전조치 또는 제한 송전조치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도시 수도 회사가 사전 통보 없이 단수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발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제한 송전 조치에 따라서 지금 내년 3월까지도 지금 이 전력난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이면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간이 거의 맞먹어 들어가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더 큰 정치적 배경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또 제가 한번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게요. 현지 양수장에서는 정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정전 때문에 물의 공급을 할 수 없으니까 물을 미리 받아놓으라고까지 경고를 해놓은 상황이죠. 중국의 신경보에 따르면 9월 26일 기준 동북 삼성 지역의 산업용 전기를 우선적으로 제한하지만 주민용 전기도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 삼성 지역인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의 상황이 다른 곳보다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곳보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후반부에 다시 얘기를 해드리니까 후반부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기에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가 많지 않은 데다가 현지 변전소와 발전소가 대부분 민간용이기 때문에 제한 송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 전기 사용도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동북지역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동 전에 제한 송전이 끝나지 않으면 주민들의 겨울나기에 비상이 걸릴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동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전력망 관계자는 기자에게 우리도 통지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 전기 공급이 정상화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전력난, 말하자면 전기쇼가 이게 어느 때까지 지속될까? 끝점은 있을 거예요. 끝점은 있을 거지만 이 끝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디서 컨트롤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력난, 전력쇼가 많이 발생을 하면 중국 언론들도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어렵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중국 언론들의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 언론들은 전국적인 전력난에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일부 매체에서는 중국 당국을 위해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만 해명하고 안심시키는 소식만 내보낼 뿐입니다. 안심시키는 보도만 할 뿐 언제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력난 통해서 기업들도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업들에게 왜 고난의 행군을 걷게 하는지, 그 중국에 가지고 있는 속도치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기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전력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전력 제한으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어디냐?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에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을 지금 제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산둥, 장수, 후난, 저장, 광둥, 윈난성 등에서 기업을 겨냥해서 전력 송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산둥성이 이쪽에 있어요. 산둥성. 그리고 장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하이 옆쪽에 있죠. 그리고 후난성이라고 후난성이 여기 있네요. 창사 지역이고, 그리고 저장성이 어디 있나요? 저장성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산둥, 장수, 저장, 그리고 후난, 그리고 윈난, 광둥 이렇게 되죠. 여기 바닷가 근처, 여기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에요. 제일 잘 사는 지역, 푸젠성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여기 쑥 들어갔고요. 후난성이 광둥성 바로 위에, 광둥성에서 기업이 몰려가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난성에서는 지금 수력발전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력발전소를 이용해서 많은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베이커 재경이라는 신문에 의하면 9월 24일까지 경제활동이 가장 많은 산둥, 장수, 저장, 광둥의 도시에서 제조기업들의 제한 송전 통지를 받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안선을 따라서 산둥, 장수, 저장, 그리고 광둥성 위에 저장성과 광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게 GDP 하락까지 오고 있어요. GDP 하락을 감수하고 전력난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짓까지 하느냐라는 거죠. 제한받는 업종들을 보면 좀 고개가 끄덕이는 면이 있어요. 이번 전력 공급에 제한을 받는 업종이 보통 화학섬유, 시멘트, 방직, 인쇄, 야금, 석유화학, 태양광, 도금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들, 여기 화학섬유 같은 거, 시멘트와 같은 거, 탄소 발생량이 많고 공해 물질들이 많아요. 인쇄도 마찬가지고, 야금, 석유화학,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탄소 발생이 많이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전력 제한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수성의 쉬저우 강철 집단은 상부의 전력 사용 제한 요구에 부응해서 9월 16일부터 보름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광둥성 재앙시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공장을 가동하고 6일 동안 쉬기로 했죠. 사실상 동부와 중부 지역 대부분이 이번 전력 제한에 영향을 받는 셈이죠. 많은 중국 내 중소기업들은 전력난에 대체하기 위해서 자구책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둥성
광둥성 둥관시의 한 신발 공장은 6만 5천 위안, 한국 돈으로 1200만 원을 들여서 임대한 디젤 발전기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죠. 이처럼 디젤 발전기의 수요가 순식간에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발전기를 돌리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석유가 많이 들어가요. 디젤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면 이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발전기 임대료, 석유값을 더하면 원래 전기료의 2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후 전기값을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최근 2년간 원자재 가격의 끝없는 상승과 코로나의 충격에 설상가상으로 정전사태까지 중소형 업체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재 가격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코로나의 충격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정전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계속 맞게 되면서 중소형 업체들의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이로 인하여 중국 제조업체가 부도의 광풍에 몰아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라 하는 것은 현대 산업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거죠.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이번 전력 제한이라는 광풍에 자가 발전에 의지하던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째서 중국의 전력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을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죠. 이번 중국 전력의 부족의 원인이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전력 부족이라 하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기 사용량 급증, 두 번째로는 발전기 운행 중단. 만약 후자라면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돼요.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발전소가 망가진다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자면 발전소가 운행을 중단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없죠. 애석하게도 중국은 이 두 가지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죠. 중국과 같은 지금 대국에서 발전소 한두 곳이 고장이나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전기 공급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만약 발전소 여러 곳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한 곳 불나서 그것을 못 돌린다 하더라도 한국과 같은 경우도 가끔 한 번씩 원전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문제없이 돌아가거든요. 그 다른 쪽에서 더 전력을 많이 만들면서. 그런데 중국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세 곳, 세네 곳, 10곳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그런 소식은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에서 발전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중국의 전력망 일부가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력 제한을 하기 시작하기 전 1월부터 8월까지의 중국 전력 상황을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배경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누적 전기 사용량은 5조 4,704kWh. 그리고 1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말하자면 농업이나 광산업에서 사용하는 누적 전기 사용량이 660억 kWh, 전체 전기 사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2차 산업인 제조, 여기에서는 3조 6,529억 kWh, 전체 전기 사용량의 66.8%,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9,533억 kWh, 전체 전기 사용량의 17.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 조민들 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7,982억 kWh, 이게 14.6%를 차지하고 있죠. 이 분석 결과 세계 공장이라는 위상답게 2차 산업의 전기 사용량이 66.8%로 가장 많았고 1차 산업은 1.2%로 무시해도 좋을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에 전기가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전력 발전 비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화력 발전이 71%, 수력 발전이 16%, 풍력 발전이 5.6%, 원자력이 4.9%,
태양열이 4.9% 이렇게 되죠. 지금 발전소별로 발전 여건은 풍력이 제일 불안전하고 원전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제일 안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아요. 바람이 약하게 불어도 돌지 않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돌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풍력발전소의 거의 한 12%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가 발전의 동북 삼성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동북 삼성 지역은 풍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력과 같은 경우는 저수지의 저수 상황에 따라 달려 있고, 그리고 화력은 석탄 공급과 석탄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력발전은 서남부 지역인 양쯔강 상류 지역에, 그리고 풍력발전과 석탄 공급은 화베이 지역에, 특히 산시성과 네이멍, 말하자면 내몽골 지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석탄 공급이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산시성, 산서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여기에 네이멍구, 내몽골 지방에서 지금 석탄 공급을 제일 많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바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력에 손바꿈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으로 지금 손바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탄소를 위해서 원자력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현재는 냉각수 배출을 고려해서 연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화력발전소는 지금 중부와 동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석탄이 산시성과 네이멍구 등지에서 공급되거나 수입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수요는 경제가 발달한 동부에 가장 많이 있는 반면에, 화력발전이 사용되는 석탄 채굴, 수력발전은 서부나 중부에 집중되어 있죠. 화력발전소와 같은 경우는 중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력발전소는 서부에 집중되어 있죠. 왜냐하면 윈난성과 스촨성 이런 지역에서 양쯔강 상류에서 제일 많이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댐이 몰려있는 지역에 수력발전소가 몰려있고, 석탄광산이 집중된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전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전동송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서쪽 너무 멀죠. 이 장거리 송전에 따른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규모나 송전량 확대에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양의 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선도 굉장히 두꺼워져야 돼요. 전선도 두꺼워져야 되고, 이러한 가면서 전력의 누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장거리 송전은 좀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동부 지역은 전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발전량이 많은 서부 지역은 전기가 남아도는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서부로 들어가는 특히 수촨성 이 지역 아니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사실은, 전력 공급의 70%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은 수력, 태양력, 풍력발전과는 달리 탄소 배출을 통해서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려면 동부 지역의 전기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탈탄소를 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되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려면 당연히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사실이죠. 중국은 20여 년 전에는 동북, 서북, 화북, 화동, 남방 전력망을 건설했고, 산둥, 푸젠, 스촨, 하이난, 신장, 티베트의 전력망은 주변 성 자치구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독립전력망이었는데, 나중에 기술의 발달로 이들 전력망의 일부를 연결해서 전력망 간의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다시 말하면 수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지금 생산이 잘 안 되는 지역으로 이 전력을 움직여줘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것도 이전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하여 중국의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실이죠. 광둥성에서는 선전에 다야만 원전이 건설하기 전에는 남방 전력망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선전시는 항상 전력 부족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부족한 전력은 화동 전력망의 신안강 수력발전소에서 공급을 받았다는 거죠. 현재는 중국의 전력 공급망은 한 발전소의 전기 공급 능력이 떨어지면 먼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전력망 내에 다른 화력발전소에서 발전량을 늘려서 부족한 전력을 채우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력이 남는 다른 전력망에서 전기를 사올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중국 전 지역의 전력 부족은 어떤 외부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력이 부족한 지역도 다른 쪽에서 전력이 넘치는 지역에서 사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발전소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도 석탄은 중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번 전력난은 전혀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석탄 가격이 올랐다고 그렇게 으르렁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석탄 부족으로 인한 화력발전소의 어려움을 중국이 몰랐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석탄 부족이 화력발전소의 공급 부족, 전력 부족을 통해서 전력난에 시초가 됐잖아요. 이것을 중국 정부가 아예 몰랐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국 원자력발전소 분포도라고 해서 2018년도 4월 기준이고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그 해안을 중심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동 중인 것 그리고 건설 중인 것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내용이죠. 중국에서 화력발전소는 중국 동부 지역의 주요 전력 공급원이었고 화력발전은 석탄 공급량과 석탄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면 갑자기 많은 성시에 동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전력 제한 지역에 산시성 그리고 내임원구 자치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중국 전력 사용 제한 조치 발동 지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네이먼구가 있어요. 네이먼구 조금 바꿀게요. 색깔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먼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산시성이 있습니다. 이 네이먼구와 산시성은 어떤 지역이에요? 일단 우리가 볼 때 석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 네, 석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여기서 부족하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중국은 9월에 전력난이 발생을 했죠. 석탄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그러면 8월에 이미 중국 내 석탄 생산량과 수입량이 부족하다거나 석탄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은 지금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보도로 나와 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8월에는 전력 부족에 관한 것을 중국 정부도 반드시 알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전국적인 대규모 제한 송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지금 9월에 발표된 8월 말까지의 석탄 시장 추이를 보면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0일, 우리가 날짜가 중요해요.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중국 석탄 운송 판매 협회예요. 여기서 8월 말까지의 올해 석탄 시장 추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8월에 석탄 생산 및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시행을 한다. 일부 탄광이 생산에 들어가면서 생산량이 7천만 톤이나 늘어난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8월 석탄 수입량 2020년 동기 대비 36% 증가. 그렇죠. 36% 증가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량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안 맞다라는 거죠. 세 번째, 8월 산업회복세 하락 및 그리고 여름 발전용 석탄 성수기 진압. 이에 따라서 석탄 소비량의 증가 속도 현저히 떨어짐. 지금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여름이 9월까지 계속되어서 석탄 생산량 소비량이 많았다라는 말이 나왔었지만 이게 9월달에 발표된 내용이죠. 10월달에 9월까지 해서 그래서 석탄 소비량이 9월에 들어가서 지금 증가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발전용 석탄 가격 상승세 둔화. 8월 말 산시성 발전용 석탄 가격이 7월 대비 8%나 하락했다. 이 보고서 내용 중 유일하게 부정적인 소식은 전염병의 여파로 8월 말 화력발전소에 비축한 석탄이 작년 같은 달보다 26%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정보에 근거해서 협회는 9월 발전용 석탄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도 예측을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석탄 생산과 공급의 안정화. 두 번째로 석탄 수입량은 계속 회복 예정. 세 번째로 9월, 10월 석탄 비수기로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발전소의 석탄 소비 수준 현저히 하락.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 9월에 비가 많이 내려서 수력발전이 늘어나 석탄 화력은 일부 대체. 지금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석탄 화력에서 만들어지는 그 전력량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가 발생이 됐죠.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지 얼마 만에?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아서 전력난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괜찮다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전력난이 발생한 사실입니다. 지금 전력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남방 지역 5개성에서 화베이, 화중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부족한 지역은 허베이, 산둥, 내이멍구 서부, 후난, 후베이, 장시, 광둥, 윈난, 광시입니다. 특히 윈난성과 같은 경우는 수력발전소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후베이도 내이멍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내이멍구는 석탄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서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제한송전과 정전 충격으로 9월 중순 이후 철강, 석탄, 화학공업, 야금, 시멘트, 자동차, 방직 등 여러 업종의 가동률이 떨어졌고 그중 철강 산업은 9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 용광로 가동률이 55%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20년 대비 15%나 지금 하락한 것이죠. 석탄운송판매협회의 발표와 전력난에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중국 내에서 석탄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석탄공급협회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 게 중국 전력난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내용이죠. 이번 전력난은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전력난은 전력의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9월 11일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너지 소비 강도와 총량 이중통제 제도 보완 방안이라는 제목의 1315문건을 31개 각성 자치구, 직할시, 군무원 각 부처, 위원회, 각 직속직 기관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중앙정부는 매년 에너지 소비 총량의 지표를 설정하고 각성에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5년 목표를 세분화해 하달함으로써 각성시의 에너지 소비 강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기본 목표와 격려 목표 두 가지를 관리한다. 이 중 기본 목표는 각성시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구속적 목표다. 여기서 볼 때 기본 목표는 각성시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구속적 목표.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이징 당국이 과거 각 전력 지역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근거해서 각 성시마다 연간 에너지 소비 상한선을 설정해서 이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명령은 성시 정부를 거쳐서 지급시에 에너지 소비 상한 지표를 세분화해서 하달을 했습니다. 지급시는 같은 방식으로 현급시의 지표를 하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예를 들면 직할시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중앙정부에서 각 직할시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각 직할시는 각 그 구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각 구는 지금 이 말을 각 동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9월 11일 날 하달된 명령이 현급시까지 도달하는데 약 일주일이 걸렸고 16일에는 중앙의 전력량 지표가 거의 최하급까지 전달된 상황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각급 지방정부에 내린 명령으로 강제적인 행정명령인 것이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국적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관할 지역 내 기업들의 전력 사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제한송전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전력난이 야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문서가 비밀문서냐? 비밀문서가 아니고 이미 공개된 문서예요. 그러나 중국 내 언론들은 어느 언론사도 전기 공급 제한과 정전의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성마다 이렇게 제한 조치를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는데 성마다 다른 대응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중국 대규모 전력난은
중앙정부의 전력 공급 제한 조치에 의한 것입니다. 전체주의 정부의 이런 경제지표는 계획 경제시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획일적이죠. 화학발전소가 있는 성은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발전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성은 전력 사용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 매체들은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이 부족하다 하는 말은 틀리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발전량을 제한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전력의 사용량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산둥, 광둥, 장수성 등 이 세 개 성이 송전 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저장, 허베이, 허난성도 큰 타격을 입고 있죠. 그래서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일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지급시로 내려가면 대응 방법은 천양지차입니다. 만약 시의 관할 내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이 몇 개 있다면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대기업에 며칠만 전력을 끊으면 지금 상부,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연도별 전력 소모 지표를 달성하기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양과 같은 작은 도시는 이야기가 좀 다른 상황이죠. 선양은 민간 대기업이 대부분 무너진 상황이고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감히 정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쓰는 전력을 끊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주민들과 중소기업에 쓰는 전력을 끊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은 전력을 끊을 것이냐 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은 일정 부분 방산업체로 들어가요. 방산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 한번 전력을 끊기게 되면 이것을 복구하는 데만 한 3달 가까이,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한 지역 내에 산업용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도로 신호등까지 전원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정부 주도의 전기 공급 제한이 아니라 전력 공급업체의 어려움으로 여론몰이를 해가고 있어요. 이러면 중국 정부의 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중앙정부가 전기 사용 한도를 각 성별로 책정하고 그 각 성들은 제한 기간을 정하면 되는 거죠. 대만 재경신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 같은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산시성은 연말까지 전력 공급 제한, 그리고 寧夏 자치구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일간 정전, 수찬성은 불필요한 생산은 일시 중단, 허난성은 일부 가공업 21일 정전, 충칭시는 전기 사용 제한 마감 정하지 않음, 광둥성은 주 4일 정전, 산둥성은 매일 9시간 정전, 장수성은 10월에서 12월 동안 근무일수 절반 정정, 저장성은 분기마다 20일에서 30일 정전. 자, 그래서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 각 성마다 지금 전력 사용 제한의 가이드라인만 딱 던져줬어요. 그리고 그 시행하는 방법은 각 성, 직하시, 여기 자체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전력난 해결은 언제나 될까요? 그것은 중국의 중앙정부에 물어볼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중국의 전력 대란은 중국의 정치 쇼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쇼라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석탄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중국 내에서 석탄량이 부족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탄 공급, 해외에서 들어온 석탄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한다면 중국 내에서 이 석탄 부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더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